안녕하세요. 황병준입니다. 오늘은 룬샷이라는 책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책을 사면서 자기가 진짜 좋아할 만한 책이라고 하면서 이 책을 사서 저한테 전달해 줬어요. 진짜 한 10장 정도 읽어가는데 진짜 한 몇 년 동안 읽어본 책 중에 가장 마음에 들었고 가장 좀 충격적이었었어요. 자, 이 책을 많은 사람들이 호평을 했는데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빌 게이츠, 데니얼 커너먼, 로버트 러플린, 정재승, 말컴 그래드웰, 팀 페리스 강력 추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부터 애플을 세운 스티브 잡스, 영화 스타워즈 시리즈, 바이오테크 산업의 문을 연 제넨테크까지 비슷한 점이 전혀 없이 보이는 이들 국가, 기업, 리더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바로 외면받던 아이디어를 발빠르게 육성해 성장의 동력으로 만드는 시스템을 갖췄던 것. 이들은 창의성과 효율성의 선순환 시스템을 통해 세계의 패권을 잡고 질병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으며 쟁쟁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위대한 기업으로 거듭났다. 저자 사피 바칼은 미친 아이디어라고 손가락질 받던 룬샷이 어떻게 전쟁, 질병, 비즈니스의 위기를 성공으로 바꾸었는지 과학자와 경영자의 눈으로 탐구한다. 출간 즉시 아마존, 월스트리트 저널,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전 세계 18개 언어로 번역 출간, 2019년 블룸버그 선정 CEO와 창업가가 가장 많이 추천한 도서 1위, 2019년 올해의 책, 아마존, 블룸버그, 파이낸셜 타임스, 포브스, 뉴스위크, 스트레티지 비즈니스, 테크크런치, 워싱턴 포스트, 매니지먼트 투데이, 비즈니스 인사이더, INC, 미디엄, 월스트리트 저널 올해의 책으로 선정이 됐고요. 빌 게이츠는 내 가방에 넣어 다니며 읽는 책, 이런 표현을 썼어요. 데니얼 카더먼은 사피 바칼의 책에는 새로운 아이디어, 대담한 통찰력, 재미있는 역사, 설득력 있는 분석 등 모든 요소가 담겨 있다. 작은 아이디어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이해하고 싶다면 놓쳐서는 안 된다. 로버트 러플리는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데 왜 어떤 사람들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들은 실패하는지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한다. 사소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집단의 행동 원리로까지 확장하는 저자의 방법론은 글에 리듬감이 있고 유머가 넘치며 범위가 적절해 모든 것이 좋다. 우리나라 사람 정재승, 뇌를 연구하는 물리학자죠. 저서로는 12발자국 과학 콘솔트의 저자이고 경영서에서 상전이라니, 하지만 물리학자들은 안다. 상전이야말로 얼마든지 다양한 상태로 이동할 수 있는 자연의 가장 창조적인 혼동 상태인 것을, 이곳에서 물리량들은 절묘한 균형을 통해 놀랍도록 경이로운 자연 현상들을 만들어낸다는 것도. 저자는 상전이를 통해 창의적인 발상이 경영 환경에서 적절한 동적 균형을 이루며 결국 창조적인 결과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한다. 역사 속 현장에서 창조적인 상전이의 순간들을 종횡무진 포착하는 이 책에서 독자들은 쓸모없이 없어 보이는 아이디어가 놀라운 발견으로 변모하는 상전이의 매력에 빠져들 것이다. 그 다음에 에릭 머스킨,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하버드 대학교 교수죠. 사피 바칼은 물리학 이론으로 인간의 조직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제안한다. 혁신에 관심이 있다면 생생한 사례가 넘치는 이 책을 읽어야 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해리, 전 미국 상원의원, 네이버 실 출신의 메달 오브 아너 수상자, 그렇게 나와 있네요. 포함이 떨어지는 해전과 귀뚜라미의 합창, 그리고 현대과학의 탄생을 하나의 아이디어로 연결시킬 수 있다는 것을 누가 알았겠는가. 다빈치 코드와 괴짜 경제학이 함께 아이를 가진다면 그 이름은 룬샷이라고 지었을 것이다. 사업, 교육,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누구나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그리고 에이미 에드먼슨,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종신교수, 두려움이 없는 조직의 저자.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넘쳐난다. 심리학과 물리학이 조합된 이 책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용적으로 변화시키는 방식을 흥미롭게 풀어내고 있다. 그리고 로버트 서튼, 스탠퍼드 대학교 공과대학 경영학 교수랍니다. 내가 읽은 창의성에 관한 가장 흥미롭고 상상력이 풍부한 책, 아이디어 창발과 조직 혁신의 비기가 담겼다. 그리고 조셉 폴러,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교수, 모니터 그룹 창업자. 천재의 작품이다. 문제 해결, 집단 역학,
사상과 성찰의 가치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을 대단히 재미있는 방법으로 훌륭하게 전달한다. 그런 다음에 시다르다 무케르지, 퓰리처상 수상 작가, 만병의 황제의 역사 저자. 아이디어의 아름다움, 기묘함, 복잡성을 탐구하는 멋진 책. 이 책과 즐거운 모든 측면에서 대단하다. 리처드 프레스턴,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합존, 에볼리 바이러스 전쟁의 시작 저자. 경이롭다, 즐겁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이디어들이 어떻게 창조되고 육성되었는지 풍부한 통찰력으로 분석한다. 과학자이자 기업가라는 두 측면의 성공 비결이 모두 잠겨 있다. 그리고 모건 하우젤, 컬래버레이티브 펀드 파트너, 올해 읽은 가장 뛰어난 책, 저도 공감합니다. 바이 클린터 바트라, HP 최고 마케팅 책임자, 끊임없는 소란과 소음 때문에 몰입할 수 없는 시대에 룬샷은 신선한 공기 한 모금과 같다. 사업과 조직을 혁신할 수 있는 급진적인 아이디어를 찾아내고 육성하고 싶다면 이 책을 읽어라. 네,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이 책에 대해서 이렇게 호평을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이런 말들이 나올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한국에서도 출판이 됐으니까 이 바칼이라는 사람이 이제 한국 독자들에게 보낸 내용입니다. 지난 세기 한국의 기적을 기억합니다. 농업 중심의 어려웠던 경제는 강력한 공업 중심의 경제로 발돋움했습니다. 세계 최애 빈국 중 하나였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고 부국들 가까이에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교육, 의료, 교통, 산업 시스템은 전 세계의 모범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가 요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전 세계 선진국의 의료 시스템과 방역 시스템 그리고 정책들 완전히 선진국을 능가하는 그런 걸 보여줬었죠. 이분도 뭐 그렇게 한국을 생각하나 봅니다. 위대한 기업과 유망 스타트업이 공통적으로 겪었던 운명의 대한민국과 한국의 뛰어난 기업들은 피해갈 수 있을까? 어마어마한 성장의 역사, 단기간 유명세를 달성하고도 그 성공이 낳은 파괴 속으로 불꽃처럼 사라져간 기업들의 운명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나는 이 책에 이 질문에 대한 나름의 답을 담았습니다. 특히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가 이 수수께끼를 푸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집단 행동의 과학적 원리를 소개합니다. 경영서에서 과학적 원리라니 다소 뜬금없이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바이오테크 기업을 설립하고 10여 년간 최고의 경영자로 일하기 전까지 나는 이론 물리학자였습니다. 이 덕분에 오바마 대통령의 과학자문위원회에서도 일하게 됐고 경영자이자 물리학자 입장에서 나의 탐구를 한층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팀이나 기업, 심지어 국가가 급적 변화를 겪는 이유를 상전이 복잡계의 갑작스러운 변화라는 과학적 원리로 답해보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직의 문화보다는 구조의 작은 변화가 대단한 발전을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영도의 경계에서 물이 얼음으로 얼음이 물로 자유롭게 순환하는 것처럼 창의성과 효율성의 동적 균형을 이룬 조직은 창조적 해결책을 도출해 위기를 성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풀어내기 위해 물리학과 비즈니스, 역사를 결합하고 자명한 원칙에서 출발한 방정식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출간된 책 중에 최초이자 유일한 시도일지 모릅니다. 한국은 과학과 기술, 수학의 역학을 오랫동안 강조해 왔으며 이 분야 연구자와 학생들은 세계 최고의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아이디어가 한국 독자들에게는 더 깊은 울림을 주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이 책에 실린 아이디어들을 적용하는데 한국만큼 최적화된 국가는 없을지 모르니까요. 모쪼록 여러분에게 내 탐구의 여정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년 4월 매사추세츠 케임브리지에서 사피 바칼. 이렇게 친절하게도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써주셨네요. 자, 우리가 룬샷에 대한 뜻을 알아야 되겠죠. 스페링은 LOONSHOT. 첫 번째, 주창자를 나사 빠진 사람으로 취급하며, 두 번째, 다들 무시하고 홀대하는 프로젝트.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는데 저 미친놈 이렇게 손가락질 할 만한 그런 아이디어나 그 프로젝트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책에서 나올 내용인데 문샷이라는 게 있어요. 달에 우주선을 보내는 프로젝트. 근데 이게 달에 우주선을 보낸다. 이거 어마어마한 계획이죠. 거기서 또 달에 도시를 건설할 수 있다. 많은 상상을 갖게 되겠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 다들 기대하는
많은 것을 투자한 야심찬 목표를 문샷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노력한 만치 자본과 시간을 투자한 만치 이루어지지 않았죠. 이게 이제 문샷이고 프랜차이즈는 아시죠? 눈사시로 인해서 그러니까 희한한 아이디어 그거를 굉장히 성공시켜 가지고 제품이라든가 영화라든가 그런 게 딱 됐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007 시리즈 뭐 제임스 본드가 나오는 그런 영화 뭐 26편까지 나왔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주인공을 바꿔가면서 계속 나와도 그게 성공하죠. 스타워즈 같은 거, 디즈니 시리즈 같은 거, 그런 거, 그거 아이폰, 스티브 잡스가 만든 아이폰 같은 거, 그냥 처음에 성공 같은 거 그대로 후속작만 내는 성공하는 거, 그런 게 이제 프랜차이즈죠. 프랜차이즈. 저도 이제 프랜차이즈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뜻.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지 되는 단어였었어요. 여기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말을 많은지 모르겠어요. 프롤로그. 주도자가 될 것인가, 시성자가 될 것인가. 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중요하다고 밀주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은 혁신의 주도자가 되어야지 시상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여기에 내가 뭐라고 써놨네요. 트럼프에 의해서 미국은 희생자가 되어 간다. 뭐 정치적인 뭐 발언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미국이 전 세계 1위인 나라잖아요. 경제력이나 군사력이나 모든 뭐 제도나 이런 데 있어서. 근데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가지고 이제 바보 나라가 되는 것 같아요. 장벽을 계속 치잖아요. 장벽 피는 거 좋아하고 아무렇게나 말을 하고 거의 깡패 수준이죠. 우리나라한테 그 국방비를 부담하라 뭐 그런 거 요구하는 거 보면 뭐 솔직히 말해서 제정신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제2의 선진국이라는 일본 아베가 정권 잡고 있죠. 뭐 알다시피 진짜 또라이죠. 자기 정권 유지를 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죽어나가도 방치하는 그 마스크 그거 뭡니까? 하는 정책이라든가 그런 거 보면 역시 그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에서 아마 제가 그렇게 적은 것 같아요. 지난 10년간 연구자들은 성전이의 툴과 기법을 활용해 새떼의 움직임, 물고기의 이동, 뇌 활동, 투표 성향, 번제 행동, 뉴스 전파, 질병 발발, 생태가의 붕괴 등을 설명하려는 노력을 이어왔다. 방금 나열한 기법들이 전혀 무슨 연관성이 없잖아요. 근데 그 나비 효과라는 거 아시죠? 나비의 한 날개짓이 폭풍우를 불어들일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현상이나 그런 거는 연관성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엔 프롤로그 끝났고 이제 들어가며 문화보다 구조, 혁신보다는 설계가 중요하다. 기업 문화가 중요하고 그리고 모든 것에는 혁신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구조하고 설계가 중요하다는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항암제 개발이 이토록 어려운 데는 몇 가지 기술적인 이유가 있다. 암이 확산될 즈음이면 암세포 내에 너무나 많은 것이 고장나 있기 때문에 쉽게 고칠 방도가 없다. 노벨상을 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클릭은 이렇게 답했죠. 그건 아주 간단합니다. 저의 비결은 어떤 얘기를 무시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밀러의 피라냐는 전형적인 룬샷이다. 가장 중요한 획기적 돌파구가 마련되었을 때 중앙 권력이 거기에 각종 수단과 돈을 쏟아부으며 레드 카펫을 깔고 팡파로를 울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 획기적 아이디어는 놀랄 만큼 위태로운 처지에 있다. 이 책에 이제 읽다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성공을 하려면 3번의 죽음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아이디어를 계속 추진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본을 이끌어 나오고 그렇게 하기까지 짧게는 몇 년서부터 길게는 몇십 년까지 걸린 그 사례들이 나와 있어요. 번지르르한 잡지들은 혁신적 팀에는 승리를 가져온 조직 문화가 있다며 해마다 극찬한다. 내가 느끼기에 조직 문화에 관한 논문이나 책은 늘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이다. 그리고 잘 나가던 그들은 왜 바보가 됐을까? 2000년대 초반까지 노키아는 지구상 스마트폰의 절반을 팔아치우며 유럽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이 됐다. 비즈니스 위크지는 노키아가 곧 성공의 동료가 됐다. 온라인 앱스토어. 3년 뒤에 엔지니어들은 자신들의 미친 아이디어가 샌프란시스코를 무대로 구체화되는 것을 목격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공개한 것이다. 5년 뒤 노키아는 업계의 관심에서 멀어진 회사가 됐다. 2013년
노키아는 모바일 사업 부분을 매각했다. 그렇죠. 스티브 잡스가 나타났죠. 그리고 많으면 달라진다는 단락에서 이렇게 비즈니스에서는 미스터리할 수 있는 행동 변화가 물리학에서는 상전이라는 괴상한 행동 패턴의 핵심을 이룬다. 많으면 달라진다 라는 말로 표현한 바 있다. 전체란 부분의 합보다 많을 뿐만 아니라 부분의 합과는 매우 다르다. 다시 말해서 어느 개인의 행동을 분석해서 집단의 행동을 설명할 도리는 없다. 근데 집단의 행동을 분석해서 개인의 행동을 캐치해낼 수는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락은 그거죠. 문화가 아니라 구조의 작은 변화를 통해 경직된 팀을 탈바꿈시킬 수 있다. 리더들은 많은 시간을 들여 혁신을 역설한다. 하지만 온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분자 하나가 절박하게 애쓴다고 해서 주변 분자가 얼음이 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구조의 작은 변화는 강철도 녹일 수 있다. 대규모 집단의 행동에서 룬샷, 오리지널을 잘하는 것과 프랜차이즈, 후속작을 잘하는 것은 완전히 서로 구별되고 별개인 상태다. 뭐라고 여기다 적어놨네요. 전유성 씨도 이런 말을 했다. 상상하고 공상하는 게으른 자가 아이디어를 내고 부지런하고 똑똑한 자가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이런 내용을 제가 적어놨는데 하나의 아이디어가 상품화가 되거나 무슨 거대한 어떤 조직이 되거나 이렇게 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내용이 이 사람이 처음 이렇게 얘기한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임계점 얘기 같아요. 우리가 열심히 책을 읽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운동선수들이 이제 하드 트레이닝을 하고 연습을 많이 해도 어느 순간까지는 그 실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임계점이라 그러죠. 거기가 딱 되는 순간 기하급수적으로 실력이 향상되거나 아니면은 어떤 분은 제품은 어떠한 임계점이 지날 때 상품이 그냥 날개돋이 팔리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임계점이 되기 전까지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추진해 나가야 되고 어떻게 보존해야 되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가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제가 다 읽어봤을 때는. 자, 여기까지가 아직 본문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책은 총 몇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냐면 461페이지까지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린 여태까지 설명한 게 35페이지까지예요. 10분의 1도 못했네요. 근데 여기까지 들어만 봐도 꼭 이 책을 읽어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수많은 우리 유명하고 대단한 분들이 이 책을 그렇게 극찬하는 걸로 봐서는 진짜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영상을 띄우고 나서 조회수가 좀 나온다 그러면 이 내용을 한 1편에서 3편에 걸쳐서 한번 얘기를 해봐 드리고 조회수가 안 나온다 그러면 다른 책 리뷰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